안녕하세요. 예사로운 IT입니다. 인텔의 13세대 랩터 레이크가 올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인 것을 뒤로하고 곧 차세대 메테오 레이크와 에로우 레이크가 새로운 LJ1851 소켓을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며칠 전 루머로 LJ2251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가장 최근 유출로는 소켓 LJ1851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온 정보는 아직 인텔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 아니라 루머와 유출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J1851 소켓의 코드네임은 인텔 소켓 V1으로 51개의 추가 접점부를 가져갈 것이라고 하며 이는 곧 더 많은 핀을 가져갈 것을 의미하고 크기로 따지면 기존 소켓하고 크기는 비슷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소켓 V1은 가로 45mm, 세로 37.5mm 크기로 핀수는 늘어났지만 인텔 12세대 엘더 레이크와 13세대 랩터 레이크의 크기와 동일할 것으로 기존 쿨러들이 14세대 메테오 레이크와 15세대 에로우 레이크에서도 호환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이 12세대 엘더 레이크, 13세대 랩터 레이크의 소켓이고 오른쪽이 14세대 메테오 레이크와 15세대 에로우 레이크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LJ1851 소켓 V1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메인보드에서 CPU IHS까지의 높이, 즉 쉽게 이야기하면 CPU 윗부분의 금속 뚜껑까지의 높이가 조금 높아져서 6.73mm에서 7.4mm였던 높이가 6.83에서 7.49mm로 대략 0.1mm 정도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작은 높이 변화라고 하더라도 CPU 쿨러 장착 압력이 새로운 표준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소켓이 바뀌는 소식은 그렇다 하더라도 14세대 메테오 레이크가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4세대 메테오 레이크는 현재 인텔 7 공정에서 인텔 4 공정으로 진입하고 타일화된 아크 GPU 설계의 고성능 코어와 저전력 코어가 공존하는 현재와 같은 하이브리드 코어를 사용하여 2023년 발표될 AMD의 젠5를 견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인텔 14세대 메테오 레이크는 새로운 타일화된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판도를 뒤엎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공정도 새로운 인텔 4 공정으로 20%의 향상된 전성비를 제공하는데 2022년 하반기에 제조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실물은 2023년도에 만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 부분은 지난번 14세대 메테오 레이크 영상에서 설명된 내용인데 간략하게 재정리하면 새로운 타일드 아키텍처, 소비 전력 개선, tGPU라고 하는 새로운 그래픽 엔진, 그리고 AI 가속기 통합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타일드 아키텍처는 CPU에 필요한 요소들을 타일화하여 타일 붙이듯이 만들어지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이고 이것은 인텔이 완전 칩넷으로 가는 것을 결정했다는 의미이며 14세대 메테오 레이크에는 4개의 주요 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IO 타일, SoC 타일, GFX 타일, 그리고 컴퓨트 타일입니다. 여기서 컴퓨트 타일은 CPU 타일과 GFX 타일로 구성됩니다. CPU 타일에는 고성능 레드우드 코브 P 코어와 저전력 크레스트 몬트 E 코어로 구성되어 더 낮은 전력으로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할 것이고 그래픽 타일은 이전에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은 이 대목인데요. CPU가 초저전력 모바일급 5W에서 하이엔드 데스크탑 PC의 125W 범위를 가져갈 것이라고 하는데 여태껏 5W급이라는 초저전력이 데스크탑 CPU에서 언급된 적이 없어서 비록 유출 정보지만 가장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픽 관련해서는 타일화된 아크 그래픽 GPU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며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라고 하며 더 좋은 전성비를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14세대 메테오 레이크와 동일한 소켓을 사용하는 15세대 에로우 레이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에 오류가 있는데 15세대 루나 레이크가 아니라 에로우 레이크입니다. 인텔 20A 공정으로 공정 명칭이 기존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뀌며 CPU 설계 분야의 대부 짐 켈러의 설계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라이온 커브 코어로 AMD의 젠6에 대적할 것이라고 합니다. 14세대 메테오 레이크의 후속 프로세서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데 CPU 코어가 고성능 라이온 커브 코어와 저전력 스카이몬트 코어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40코어 48스레드로 고성능 8개의 P코어와 32개의 저전력 E코어로 구성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합니다. 너무 저전력 코어만 많이 늘어나는데 인텔에서는 고성능 코어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8개 이상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텔 20A 공정은 2024년 상반기에 제조 준비가 될 것이며 15% 향상된 전성비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15세대 에로우 레이크에서는 이전 14세대 메테오 레이크에 적용된 인텔 4 공정을 다시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인텔 20A 공정으로 건너뛴다는 것입니다.
14세대 메테오 레이크나 15세대 에로 레이크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은 추가적인 코어 지적 재산권을 위해 TSMC N3 공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코어 지적 재산권은 아크 GPU 코어를 가정한다고 합니다. 14세대 메테오 레이크에서 바라볼 것은 소켓이 1851로 바뀌고 DDR5 메모리만 지원한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출 정보라서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14세대 메테오 레이크는 상당히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현재까지의 인텔의 오피셜이 아닌 유출 정보를 종합해보면 14세대 메테오 레이크에서 기억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정이 바뀐다. 인텔 7에서 인텔 4로 공정이 바뀝니다. 두 번째로 소켓이 바뀐다. 소켓 1700에서 소켓 1851로 바뀝니다. 세 번째로 DDR5만 지원하고요. 네 번째로 기존 쿨러 재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향후 메모리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DDR5 메모리를 고려해서 업그레이드 시에 추가적인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DDR4 메모리를 중고 처리하고 구매해도 되는 것도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컴퓨터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DDR4 메모리를 사용하는 시스템도 충분히 성능이 넘친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컴퓨터 사용 목적에 부합되고 비용상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DDR4 기존 시스템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이 많이 길어졌는데 새로운 인텔의 14세대 메테오 레이크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